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우정입니다.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시중의 전세 물건 자체가 좀 줄어든 데다가 이 전세값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환산해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또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값이 급등했고 최근 또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세입자가 많아서 이렇게 또 됐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에 맞는 부동산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들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도 떠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살기 좋은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곳들만 저희가 엄선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정보들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볼게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어제였죠. 22일에 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종부세에 따라서 집값이 잡힐까요? 자, 오늘 그 전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답을 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번 종부세 대상의 한 20%가 아니라 2%죠?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과연 2% 정도 종부세 대상이라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건지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답을 준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주택자 세부담 껑충 뛰었다. 자, 그에 따라서 집값이 잡힐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동향을 짤막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대출 규제가 몹시 강화되었는데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래 절벽만 심화가 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국의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0.20%, 수도권의 경우가 0.21%,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13%, 강남 3구가 0.19%, 경기도가 0.24%, 그리고 지방이 0.18%로 대출이 강화되었지만 꾸준히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팁으로 드렸죠. 그게 뭡니까? 자, 언론사별 헤드라인에 나오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볼까요? 자, 먼저 헤드라인 중에 빌라 매매 건수가 9개월째 아파트를 추월을 했다. 주택거래 전체의 빌라의 거래 건수가 무려 49.5%라고 하죠.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모든 주택 거래 건수 2건 중에 한 건이 뭡니까? 한 건이 빌라 거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보다는 요즘 추세적으로 본다면 빌라의 인기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자 쏟아진 월세 난민, 이제 바로 키워드가 월세 난민이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물며 전세 대출까지도 막고 있는데요. 전세 대출을 막다 보니까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전세로 옮겨가지 못하고 오히려 월세를 살게 되고 있다. 자,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았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풍선 효과다. 자, 여기서 또 빌라가 또 거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파트보다는 빌라의 거래도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전세보다는 오히려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세 거래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무주택자들, 우리 서민, 세입자들이 되겠죠. 자, 그런 동향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어제 고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2, 3일 후에 받아보게 되는데요. 자,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껑충 뛰었다.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과연 집값은 잡힐 건지 궁금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음마아파트와 마포레미안 프로지오 이렇게 두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 종부세 이번에 고지서에 보면은 1년에 부과될 종부세가 5,441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1년에 종부세 부담을 5,441만 원 부담을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할까요? 자, 아니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떨고 있는 다주택자인가라고 지금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죠. 과연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 때문에 떨고 있을까요? 자, 그들은 이미 증여로 굳혔다. 증여로 굳혔다기보다는 이미 증여를 했죠. 그만큼 절세로 돌아서 있고 앞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커질수록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주택들을 전부 다 증여로 돌리지 매매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동향이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올해 초보다 빌라에 의한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초보다 빌라가 1억 올랐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빌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보다 1억이 올랐다. 자, 서울의 빌라가 불장인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한 내용이죠. 자, 세부적인 내용 보면 서울의 주택 거래의 2건 중에 한 건이 빌라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의 빌라의 인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주택 전체 매매 서울 기준인데요. 주택 전체 매매가 올해의 경우는 총 10만 4,492건이 있었는데 자,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빌라 매매 건을 보니 총 5만 1,708건이나 되더라라는 거죠. 거의 2건 중에 한 건이 지금 아파트보다도 빌라 거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있겠죠. 자, 이 수치를 보면은 2006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시작된 관련 통계 집계 이래로 최대 수치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빌라의 인기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겠다. 자, 실제로 서울 아파트 빌라 매매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2015년부터 살펴보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아파트 거래 건수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가 빌라의 거래 건수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만 보더라도 2017년부터 이 시점부터 보더라도 아파트 거래 빈도는 조금씩 내려가는 반면에 빌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지금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거래보다도 빌라의 거래 건수가 올해의 경우는 49.5% 2건 중에 모든 주택 거래 건수 중에 50% 2건 중에 한 건이 빌라 거래다. 그만큼 빌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요. 과연 그러면은 지금 빌라의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정부에서도 작년이었죠. 20년 7월부터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또 서울시의 경우도 민간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런 서울 도심지의 이 재개발,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의 빌라의 인기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져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그 외에도 많은 정부의 아파트를 향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풍선형 효과 때문에 빌라의 인기가 높은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 하는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최근에 서울의 금천구의 경우, 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금천구라고 하면 어떤 지역인가요? 서민층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집값이 그나마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임대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금천구인데 금천구의 월세 거래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자, 서민 동네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가 아니라 월세 거래가 4배나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이었죠. 7월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전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떻습니까? 전세 매물은 이미 풍기 현상을 빚고 있죠. 풍기 현상을 빚고 있다. 그만큼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로 전환되는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고요. 그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럴수록 많은 고충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서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따라서 전개되는 현상들을 보면 오히려 다주택자들, 주택 소유자들은 오히려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담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를 하죠? 오히려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결론은 실수요자 그리고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죠. 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껑충 뛰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이 종부세 부담감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을 건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니까 2% 정도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 건지 어느 정도 답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34평이 되겠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2주택자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례 1과 사례 2가 있습니다. 자, 사례 1의 경우 한번 보면은 서울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 1주택과 그리고 서울의 아현동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주택 그렇게 해서 총 2주택이 되겠죠. 2주택의 지금 이제 공시가를 살펴보면 이제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공시가가 한 2억 이상, 2억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년 사이에 공시가가 대폭 오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종부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사례의 경우는 종부세가 2020년도에는 1년에 1,940만 원이던 종부세가 얼마로까지 뛰어오르죠? 무려 180%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종부세가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가 5,441만 원이다. 1,94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5,441만 원 종부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 가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매매를, 이 종부세 때문에 매매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증여를 선택을 하거나 오히려 버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이제 4개월만 지나면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대선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례 2도 한번 볼까요? 서울의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주택 그리고 지방이네요. 대전 죽동, 유성 죽동 푸르지오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2주택이 되겠죠. 2주택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는 이렇게 한 해에
종부세가 공시가가 상승하고 역시 대전에 있는 주택도 종부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 종부세 금액은 작년에는 493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올해는 얼마나 뛰게 되죠? 무려 210%나 종부세가 1년 사이에 급격히 뛰었다. 자,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1,530만 원. 굉장히 아마도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종부세가 뛴다고 해서 대폭 상승한다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건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 되겠는데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팔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2022년 3월 9일이죠. 3월 9일에 있을 대선의 결과를 지켜본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후보자, 유력 후보자 두 분의 종부세에 대한 그 규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분의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거나 더 보유세를 강화를 한다라는 분도 있고 또 유력 한 분의 경우는 오히려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부담감을 줄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이처럼 고가주택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얼마입니까? 무려 많게는 최고 세율이 75%, 시세 차익의 75%를 부과를 받게 되는데 누가 지금 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오히려 종부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똘똘한 주택의 경우는 팔지를 않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자녀들한테 증여를 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오히려 처음 출발은 강남권에서 증여가 계속 높아졌다가 서울로 번지고 수도권으로 번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여율이 전국적으로 증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면서 지금의 주택 가격을 유지 내지는 우상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이나 재테크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 3월까지 이제 대선까지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런 관망하는 시장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 우리 소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럴수록 우리 똘똘한 이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더욱더 잘 세워두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과 함께 핵심 개발 지역지나 또는 소액 투자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미리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 아래 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위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부터 함께 이야기 만나볼까요? 네,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다세대 주택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차기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서울의 도심부의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빌라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중구의 신당동이고요. 위치를 보면은 지하철 2호선, 6호선 신당역 도보로 2분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하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를 놨을 경우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입지에 비한다면 굉장히 투자금이 가벼운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입지가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개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신당동, 신당역 바로 이 위치죠.
신당동이 바로 이 위치, 그만큼 위치가 좋다. 서울 도심부고요. 그리고 앞으로 GTX B 노선, GTX A 노선, GTX C 노선이 지나는 그 가운데 트라이앵글 범위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어떤 부동산도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변부에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묻지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확대를 해보면은 바로 신당동 2호선과 6호선 만나는 이 위치 좋은 위치고요. 향후에 GTX가 개통된다면은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하고는 5분, 10분 거리.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까지는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 그리고 강남권까지는 한 역시 5분, 10분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위치 GTX A, B, C 노선이 만나는 이 트라이앵글 위치가 향후에 꾸준한 유입 인구를 통해서 임대가 상승,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 그리고 재개발을 통한 내 집 마련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배후 지역을 보면 주변부에 90만 직장인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시세 차익이 충분한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개발 이슈 중에는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가 하면 주변부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동대문 DDP 중심으로 주변부 신당동 패션거리와 그리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가 복합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가 복합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이 지역이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세는 현재 한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를 보면은 3억 한 6천에서 3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우리가 투자금이라고 하죠. 실제 투자되는 돈은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강남권 내지는 위치가 좋고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의 요즘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면 투자금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다. 자,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 집 마련 내지는 투자를 공략해 본다면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 가치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줍니다. 직주 근접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여러분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또 많은 또 지역이에요.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가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아파트가 너무 투자금이 비쌀 때는 어떻습니까? 다세대 주택, 특히 요즘과 같이 재개발 이슈가 풍부할 때는 다세대 주택 인기가 높아져 있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빌라 투자하기도 만만치가 않죠. 투자금이 1억 5천 이상, 2억 이상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은 곳 그리고 투자금도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1억 이하면 아주 좋겠죠. 그런 좋은 지역의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는 전세를 놓을 경우에 투자금이 한 평균 한 4천 정도 전후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시세를 보면은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전세를 놓고 났을 때 실투자금이 평균 4천 정도로 가볍게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으로 보면은 역시 입지, 서초동이니까 입지 우수하고요. 개발 이슈 풍부하고 직원과 같이 저금리 시대일 때 소액 투자 한 4천 정도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예금 이자보다도 한 두세 배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고요. 바로 인접지의 강남 중심 업무 지역 그리고 고가 밀집 주택 압구정동, 반포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한다면 부자 동네 가까이 있으면은 꾸준히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개발 이슈도 풍부하죠. GTX C 노선, GTX A 노선, 위례 신사선은 또 내년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 개발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꾸준한 지가가 상승이 되면서 또 그 부분에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개발 이슈 중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복합 개발이 된다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부에 또 역시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들썩한다. 그렇다고 하면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선점 투자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롯데칠성 부지가 63층 높이의 초고층 개발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 주변부에 한 1.5룸을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젊은 직장인들이 꾸준히 유입이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도 이렇게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죠. 꾸준한 젊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수요자가 풍부해진다. 1.5룸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풍부하게 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세가 상승 그리고 임대가 상승 이를 통한 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남부터미널도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약을 해본다면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 1.5룸이고요. 시세가 2억 5,500에서 한 3억 1천 정도 형성돼 있고 전세 2억 2,500에서 2억 6천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차익을 뺀다면 역시 투자금이 되겠죠. 이제 예상되는 투자금은 한 4천만 원 전후 정도다. 자, 지금처럼 빌라까지도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통해서 투자 내지는 최초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아파트에서 빌라, 빌라에서 이제 오피스텔까지 투자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업무지가 특히나 이제 법조타운 등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 걱정 없이 두실 수 있다라는 점들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381-3994번 그리고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탄탄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치 있는 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은 GTX하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사업의 수혜지입니다. 주변 택지지구 완성으로 이 지역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고향으로 가볼게요. 덕양구 지축동에서 복층형 오피스텔 정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서울 서남권으로 갈 텐데요. 이곳은 쥐밸리의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수요가 항상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에서 넓은 3룸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오피스텔 중심으로 정보를 좀 전해드릴 텐데 직장인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 중심으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지역 소개해드릴게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미래가치 굉장히 우수한 곳이에요.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해 있는 복층형 오피스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볼까요? 3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금 시세가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지축동 어떤 식으로 전략 수임을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RC 김미라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가실 곳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3룸 복층형 오피스텔이고요. 현재 가격 시세는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의 가격이 형성 예상이 돼 있고요. 또 예상 실투자 금액으로서는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포인트로서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녹지까지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서 현재 굵직한 대기업과 또 탄탄한 어떤 첨단 산업단지들이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고요. 다양한 풍부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랜드마크가 예상될 예정이고요. 또한 그래서 높은 거주 선호도와 함께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미래 가치가 풍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복층형 오피스텔은 지축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정말 초역세권의 위치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축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지적인 장점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변 분위기 그래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좀 어떨까요?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인데요. 현재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호선 구파발역에서 다음 정거장이죠. 바로 한 정거장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은평 뉴타운과는 상당히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 전화번호를 쓸 만큼 서울 생활권과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지금 고양시 덕양구는 현재 택지 개발로서 원흥지구와 삼성지구 그리고 지축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원흥과 삼성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축지구는 개발에 지금 한창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예정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인구 수요가 7천만에서 8천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이한 점은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쪽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잠재 수요라든가 또는 인근 배우 수요들이 이 지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텔로 상당히 찾아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가 주는 혜택이죠. 현재 북한산과 또는 소호롱이라는 세 개의 문화유산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창릉천까지 있어서 녹지 조망권도 상당히 풍부하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자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통일로와 또한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함께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또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화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신내역을 통과를 해서 하게 되는 GTX A 노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지금 있는데요. 현재 첨단 복합 산업단지라든가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쿠팡 물류센터들이 바로
직주 근접에 있기 때문에 인근의 어떤 배우 수요라든가 또는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무엇보다도 대형 쇼핑몰이죠. 고양 쇼핑센터라든가 은평 쇼핑센터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 등이 바로 근접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통 보면 녹지가 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북한산과 창릉천과 함께 작은 공원들이 지금 녹지적인 어떤 효과로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역세권 또는 몰세권 그리고 습세권과 공세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거든요. 이곳은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녹지가 또 풍부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생활 속에 있는 그런 편리함까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어떤 개발들 또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로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거쳐서 화성시 동탄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지금 현재 전철보다는 2배, 3배 이상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산에서부터 서울까지는 14분대로 그리고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서남권과 강남권의 어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로서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로서는 19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입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는 현재 운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신사역이나 또는 용산역 또는 고양 삼성까지 순차적으로 연결 예정에 있고요. 현재 고양 삼성과 원흥 지축 또는 창릉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망이 부족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 중의 하나죠. 그래서 GTX와 함께 철도 교통을 이끌어 간다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이용 시에 시간은 한 15분에서부터 25분 정도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기 신도시 교통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하철 서부선을 연장한 고양선입니다. 현재 GTX와 대곡역까지는 상당히 좀 일치하는 구간이 있고요. 현재 고양시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예비성 타장 시작 후 5개월 만에 통과가 됐다는 거죠.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세전역에서의 환승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에서 여의도까지는 이동 시간은 한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사업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축 차량 기지 이전 추진인데요. 1985년도 3호선 3, 4호선 어떤 개통 당시부터 시작해서 3, 4호선의 경정비나 중정비를 하는 핵심 장소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요. 어떤 지하철 기지로서 삼성 지축 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은평 뉴타운이나 지축 지구 또는 원흥, 삼성 지구 어떤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부족한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 공공 시설 등들을 갖다가 필요로 수요를 충분히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삼성 지축 지구의 도시 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는 통일로 주변의 교통 혼잡을 개선될 전망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3호선 파주시로 이제 연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지축 지구 은평 뉴타운 간 교량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가 이제 지축 지구고요. 지축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은평 뉴타운인데요. 현재는 이 사이로
창릉천이 흐르고 있는데 현재 다리가 없죠. 그래서 이 다리를 놓아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를 이제 없이 갔을 때는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갔는데 앞으로 다리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이제 인접해서 은평 뉴타운을 통해서 상암 DMC 또는 마포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축지구의 70% 정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 빠른 어떤 진행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지구 및 지축지구 또는 은평 뉴타운의 수요의 어떤 확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이런 어떤 그 신도시가 자리 잡는데 중요한 인프라가 지금 잘 갖춰진 지축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축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그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들이 상당히 주목을 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축동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굵직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큰 호재 여러분께서도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투자 전략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양구 복층형 오피스텔인데요. 3룸입니다. 현재 3인에서 4인 정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고요. 예상 시세로서는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투자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보겠는데요.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월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개인 어떤 자금 계획이나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현재 그 예상 실투자 금액으로 1억 800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투자 전세로 쓸 때는 한 3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물은 지금 현재 선 분양으로서 완공이 되려면 한 1년 정도 좀 남았죠. 그래서 현재 그 전세 시세와 또는 그 분양 가격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축지구는 원흥지구, 삼성지구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로서 향후 프리미엄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물은 그 현재 100실 미만으로서 전매가 가능하겠고요. 무제한 전매로 인해서 투자의 어떤 환급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한 단기 차익은 물론 중장기 투자 수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 무료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빠르게 다음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게요. 이곳은 3룸이거든요. 위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현재 그 신안산선이 착공 중이죠. 그래서 신독산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3룸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시세로서는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서부터 3천만 원입니다. 현재 투자 포인트로서는 일단 현재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죠. 그리고 지밸리 등 대형 업무단지가 직주 근접에 위치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겠고요. 금천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3+1 핵심 산업이 지금 개발 호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좀 어떨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현재 그 시흥동은 서남권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저평가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다양한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또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지밸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 지밸리에서는 16만여 명의 그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제 그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도 상당히 그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 지역은
외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죠. 그래서 관문 도시로서 굉장히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망이 상당히 훌륭한데요. 서부간선도로 또는 남부순환로 또 일본 국도를 통해서 또는 서울 강남 및 인천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제1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또는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현재 단계별로 착공이 되고 있고요. 개통이 되었죠. 또한 두산 지하차도와 등이 신설 예정에 있어서 일대의 어떤 개선, 교통 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이야기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개발들도 이루어질까요? 네, 금천구는 지금 현재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경감 심의지구 또는 중공업 지역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각종 개발 제한 규제가 상당히 유독히 많은 지역이었죠. 그런 금천구가 이제 수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안산선 개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죠. 그리고 서쪽으로 그동안 치워져 있던 지하철 1호선만 갖고 있었던 금천구가 현재 금천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석수역 또는 시흥사거리, 신독산역 3개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편의성을 상당히 높이겠죠. 대중교통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산과 여의도를 30분 이내로 지금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는 옛 대한전선 부지 개발입니다. 현재 금천구청역에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부지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상 18층, 지하 5층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입니다. 80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또한 공동주택 900세대 함께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공원으로서 환자의 주민들을 쉴 수 있는 규모의 어떤 대형 녹화 쉼터가 제공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서남권의 금천구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또는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를 하다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금천구청 복합역사 건립 소식인데요. 현재 금천구청역은 이 사진에서와 같이 상당히 낡고 열악했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새롭게 변모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개선 없이 노후화됐던 부분을 현재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및 상업 업무 문화 등을 위한 그 신복합 역사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금천구청역과 구청 주변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예정에 있고요. 또한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금 발돋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인데요. 공군부대 그 이전 계획 소식인데요. 굉장히 큰 아마 이슈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천구의 노른자 위에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죠. 만약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 흐름 사업 자체가 그리고 주변 자체가 굉장히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원활한 정책 결정과 추진을 위해서 구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변 그 어떤 개석이라든가 그래서 금천구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천구는 지금 수건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의 변화 또는 도시 정비 예정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어떤 미래 가치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좀 노후됐던 것들이 눈부시게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사업 속도도 빠른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점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임대가 어떨까요? 네. 3룸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3, 4인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고요. 현재는 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중심부에 가면 이 정도 가격이 좀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금천구 시흥이니까 3억대 미만대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 전세를 예상했을 때는 2억 8천만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도 지금 보겠는데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으로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이 또한 역시 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천에서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자금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